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게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인류의 아주 긴 여정이 있었는데요. 모든 건 아주 작은 걸 한번 보고 싶다는 어찌 보면 단순한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빛의 파장보다 무려 1000배나 작다. 상상해 가시나요? 이런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 앞을 딱 가로막았던 거대한 벽이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벽을 넘기 위한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럼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 멀리 고대 그리스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진짜 모습,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원자론의 시작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도구도 없이 오직 머릿속 생각만으로 세상의 근원을 꿰뚫어 본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추측에 불과했죠. 하지만 바로 이 아이디어가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드디어 현미경이 발명됐어요. 이제 다 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아주 근본적인,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빛의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가 정말 거대한 아이러니에 부딪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빛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작은 건 볼 수 없게 된다는 한계.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런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훨씬 쉬워요. 자, 바다의 거대한 파도가 해변에 있는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냥 휙 덮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빛의 파동도 똑같습니다. 원자에 비하면 빛은 너무나도 거대한 파도라서 그 작은 존재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슝 하고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한계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맨눈으로 뭔가를 본다고 할 때 그 한계점이 대략 0.00005mm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즉 가시광선의 파장 길이에요.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넘어야 했던 벽의 높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핵심은 간단합니다. 원자는요, 이보다 무려 1000배나 더 작아요. 그러니까 빛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원자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빛을 버려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답답했던 빛의 장벽을 시원하게 깨부수는 첫 번째 혁명적인 돌파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빛보다 아주 훨씬 짧은 파장을 가진 걸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전자였던 거죠. 원래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일반 광학 현미경은 빛을 유리렌즈로 이렇게 굴절시키잖아요. 전자 현미경은 전자를 전자기 코일로 쉬게 만드는 겁니다. 빛 대신 전자, 유리렌즈 대신 전자기 코일. 아주 간단하죠? 근데 핵심은 이 전자의 파장이 빛보다 어마어마하게 짧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세상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런 혁신이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손에서 뚝딱 나온 건 아니에요. 1920년대에 코일이 렌즈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발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1931년에 첫 시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1933년 에른스트 루스카라는 사람이 기존 광학 현미경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와, 이제 원자도 볼 수 있게 됐으니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계의 다음 도약은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느끼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혁명입니다. 바로 주사 터널링 현미경, 우리가 줄여서 STM이라고 부르는 기술의 등장입니다. 이 현미경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만지지 않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아주 뾰족한 바늘, 탐침이라고 부르는 걸 표면 바로 위까지 가져가요. 얼마나 가깝냐면 원자 몇 개가 들어갈 정도의 틈만 남겨두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요, 전자가 물리적인 벽을 그냥 뚫고 순간이동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걸 터널링 효과라고 불러요.
바로 이 탐침이랑 표면 사이의 좁은 틈으로 이 터널링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전류가 거리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하나가 살짝 높고 낮은 것까지 전부 다 감지해내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도 못할 만큼 가느다란 손가락 끝으로 어떤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더듬는 거랑 똑같아요. 원자로 이루어진 산과 계곡, 그 울퉁불퉁한 지형을 아주 정밀하게 느끼면서 머릿속에 원자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죠. 물론 말은 쉬운데 이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옆에서 누가 숨만 쉬어도 그 미세한 진동 때문에 실험이 망가질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이 엄청난 실험적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제대로 작동하는 STM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게르트 비니와 하이니르히 로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이전 현미경으로는 그냥 매끈하네 하고 보였던 그런 표면이 있잖아요. 그게 STM을 통해서 보니까 와,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쫙 배열된 그야말로 장엄한 풍경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린 이제 결점 표면의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DNA나 바이러스 같은 유기 분자의 구조를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저 멀리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가 오직 상상만 했던 그저 철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그 아득한 꿈이 마침내 현대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의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빛으로 보고 전자로 더 잘 보고 이제는 느끼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혁신의 여정을 보셨는데요. 과연 우리 인류의 호기심은 다음에 또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